이미 한미 동맹 관계는, 신뢰 관계는 금이 갈 대로 간 이후에 울매 겨자 먹기 식으로 그것도 임시 배치하는 거 가지고 더 이상 국가의 안보 운운하지 마세요. 그 양심이 있다면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통화하면서 한국이 대북대화 하는 거지 같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겠습니까? 미국에게는 척지고 중국에게는 발길 차이고 북한에게는 무시당하고 결국 왕따 신세만 자초한 거 아닙니까? 저는 김성태 잠깐만 의원님 이야기 들어보세요. 네, 전략적 왕따가 문재인 정권 안보 전략인지 이제 답변 한번 정확하게 한번 해보세요. 네, 김성태 의원님이 한국 대통령보다 일본 총리를 더 신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김성태 의원님이 한국 대통령보다 일본 총리를 더 신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총리, 내년 예산의 복지 예산은 12.9% 늘어난 반면 국방 예산은 전체 예산의 평균 증가율 7.1%보다 낮은 6.9% 증가에 그쳤습니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안보 경시의 현주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북핵위기 대처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충분히 지적을 달게 수용합니다만, 그러나 지난 수년 동안의 국방비 증가율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총리께서는 지금 수십조씩이나 퍼붓고 있는 복지 예산을 늘릴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안보 예산을 늘릴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안보 예산도 필요한 건 늘려야 되겠죠. 그리고 그 복지 예산 늘어난 것은 대부분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들이 공통으로 공약했던 사항들이 먼저 이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총리 들어가십시오. 안보가 무너지면은 경제와 사회가 무너지고 가족과 우리의 삶이 무너집니다. 국민들은 지금 안보 불안에 떨며 생존 배낭을 싸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안보 무능력에 절망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할 일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 안보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실패이자 우리 국민의 고통과 눈물로 이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며 문재인 정부가 안보를 망친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 MBC, KBS 불공정 보도 보신 적 있습니까? 어떤 보도입니까? KBS나 MBC에서 불공정한 보도를 한 걸 혹시 기억나시거나 본 게 있습니까? 잘 안 봅니다. 네. 잘 안 봅니다. 네. 안 보십니까? 네. 뉴스도 좀 보십시오. 그래야 세상 돌아가고 우리 문정권이 아니라 국민들이 어떻게 보고 있고를 알 수 있는 네, 것입니다. 아주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민노총 산하에 네. 언론 노조가 장악하는 방송, 그리고 현 사장이 운영하는 꾸려가는 방송, 어느 게 더 객관적이겠습니까? 꽤 오래전부터 좀 더 공정한 채널을 보고 있습니다. 아니, 제 말씀에 답변이 아닙니다. 제 말씀에 답변이 아닙니다. 두 가지 중에 어느 게 객관적으로 될 수 있겠습니까? 전술핵 재배치. 송영무 국방장관이 이쪽 저쪽 가서 지금 전술핵 재배치 할 수 있다, 할 용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정부 내 협의가 된 겁니까? 네, 협의되지 않았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방장관은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모든 가능한 옵션들을 검토할 수 있다, 그런 원론적인 답변을 했고요. 정부로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정부에 협의된 거 아닌데 국방장관이 마음대로 이렇게 이제 전술핵 재배치 얘기할 수 있습니까? 국방장관으로서 국회에서 의원들의 무서운 질의를 받다 보면 그런 답변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싶은데, 네,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아니고요. 국방부 장관은 저의 다른 뜻이 있는 겁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지금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런 답변은
정부 내에서 논의된 적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바로 공식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국방부 장관이 정신없는 분 아니잖아요. 뭔가 숨은 뜻, 복선, 뭐가 있을 겁니다. 그 네. 뜻이 뭔지 얘기하실 수 있으세요? 그냥 정신 나가서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국회의원을 꽤 했던 저도 국회 나오면 정신이 나갈 때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을 꽤 했던 저도 국회 나오면 정신이 나갈 때도 있습니다. 미국의 국방장관이 미국의 정책 당국자와 한 이야기, 또 국회 국방위에서 한 얘기를 정신없이 한 얘기일 수도 있다라고 그런 뜻은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네, 그 저는 말씀은 잘못된 제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총리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이 필요할 것 네네네. 같습니다.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방부 장관은 미국 국방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전술핵 배치를 거론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나와서 발언한 것은 야당 의원들이 계속 질문하시니까 그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가능한 모든 옵션을 검토할 때가 됐다. 이런 원론적인 답변이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에 어폐가 좀 있으신 게요. 그 맥케인 군사위원장이 송영무 국방장관의 그런 이야기를 요청했기 때문에 미국이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미국에 가서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더라고 해명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국방장관은 미국에 다녀온 뒤에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그렇게 해명한 바 있습니다. 흔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와해 직전이다. 이것을 총리께서 대통령께서 반드시 복원해서 우리 국민들을 안심하고 생활에 종사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 한국의 안보나 한국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 아베 총리가 더 많이 걱정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총리님 제가 아무리 좋아합니다만은 지금 이게 그렇게 선문답으로 넘어가서는 안 될 일 같고요. 선문답이 아닙니다. 통화의 횟수가 모든 걸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총리님 들어가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한 가지 팁 드리겠습니다. 이낙연 총리 같은 훌륭한 분이 책임 총리할 수 있게끔 도와주면 됩니다. 말만 책임 총리하고 청와대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해먹으면은 저는 문재인 정부는 절대 성공할 수 없고 이것이 그동안 제가 느낀 점이라.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 원전 기술이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어요. 이거 다 사장시킬 겁니까? 탈원전과 신고리 5,6호기 공사 계속 여부는 별도의 사안은 아니지만 통일 사안도 아닙니다. 잘 아실 겁니다. 탈원전 여부는 60년 이상이 걸리는 장기적인 정책 과제이지요. 그것은 지난 대선 때 5명의 주요 후보 가운데 4분이 탈원전을 공약했었고요. 그만큼 그런 시기가 됐다는 뜻일 거고요. 그리고 어느 정당이나 자유한국당만 예외였습니다만은 원전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데는 거의 다른 이견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공사 계속 여부와 장기적 과제로서의 탈원전은 좀 구분해서 생각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총리님,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역설 중에 이런 역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저희들이 원전 수주를 지금 얼마나 하고 계신지 알고 계세요?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원전 수주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2기의 수주가 있었습니다. 예? 2기의 수주가 있었다고요. 지금 우리가 네. 수주한 해외 수주한 금액이 굉장히, 얼마 되는지 알고 계세요? 네, 그거 좀 말씀해 주시고요. 문재인 모르세요? 정부 들어서도 해외 원전 수주 2기를 받았다. 그러니까 모르고 계시냐고요. 얼마나 우리가 지금 자료를 보면 나오겠죠. 원전 수주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2기의 수주가 있었습니다. 예? 이틀 뒤에 잘렸어요. 이 평화협정이라는 것은 북쪽에서 주장하고 남한의 동조 세력들이 강조해오고 있는 그런 내용인 거 아시죠? 평화협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발명품이 아닙니다. 꽤 오래전부터 남북 간 여러 합의문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에서부터 비롯돼 가지고 이게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거듭 있는 말씀드리지만 평화협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발명품이 아닙니다. 지금 그리고 평화협정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어요. 미군 철수가 동반되기 때문에. 그리고 전작권 조기 환수도 이것 또한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발명품이 아니라요. 가장 최근 것이 물론 해왔지만 분위기에 맞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2013년에 그 시점에서 얘기할 게 아닙니다. 2013년에 이미 일정한 조건 하에서의 전작권 조기환수가 박근혜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 사이에 합의된 사항이고요. 그것이 그대로 한자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다시 프린트된 것이 이번 한미 공동선언입니다. 이제 분위기에 맞게 좀 문재인 대통령 자문그룹인 10년의 힘 위원회 아시죠? 죄송합니다. 조금 마이크 가까이 있으시겠습니까? 제가 각도가 안 맞으면 잘. 네. 그 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완전히 아베처럼 돼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지 않아도 정세현 전 장관님을 제가 모셔서 말씀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 신문 제목을 보고 아베의 말인 줄로 착각했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통일부 장관을 역임하신 분들이 모여서 문재인 대북 정책을 강력히 비판하면서 외교안보 라인을 교체해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아시고 계세요? 네, 그분들을 제가 이틀에 걸쳐서 식사에 모시고 말씀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교체 건의하실 거예요? 저에게 주신 말씀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셨고요. 조금 더 언론이 잘못 보도했네요. 아니 전략적인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네. 일부 국민들은 촛불혁명의 산물로 태어난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다시 촛불을 들고 있습니다. 이거 잘한 일입니까? 네, 국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께 제가 미안하다는 말씀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조금 마이크 가까이 있으시겠습니까? 제가 각도가 안 맞으면 잘. 네, 전략적인 의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의 소개로 셰이크 모하메드 빈 압둘라 알 칼리파 바레인 국가보건 최고위원회 의장 일행이 귀빈석에서 본회의를 방청하고 계십니다. 예. 대한민국 국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경북 영천 청도 출신의 이만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세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총리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을 타격할 수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이미 완성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힘의 균형이 무너진 한반도에서 북한핵의 인질 상태가 된 5천만 국민은 핵전쟁의 공포 속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나와주십시오. 총리님, 북한이 지난 70년 동안 온갖 희생을 무릅쓰고 핵과 미사일의 개발에 집착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여러 가지로 분석되고 있는 것처럼 체제 보장 그리고 스스로의 위상을 높여서 대미 협상 주도력을 갖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신의 핵과 미사일의 개발에 대해서는 정확한 목표가 이미 북한 당국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체제 보장을 넘어서 한미동맹의 붕괴를 통한 남한에 대한 무력적과 통일의 추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런 의도가 그 지도자들 마음속에는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은 제가 잘 이해할 수 없는데 그건 김정은의 마음속에만 그게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현실 가능성은 높게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마음속으로 그런 꿈을 꾸고 있을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사실상 대한민국을 겨냥한 핵과 미사일을 거의 완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강한 제재와 압박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ICBM의 개발에 집착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역시 미국과 동등한 그 레벨에 서서 협상력을 갖고자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 같은 평화협정 같은 것을 지향하고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총리님, 그 말은, 그 뜻은 결국 북한이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춤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한미동맹의 붕괴를 획책하고 이를 통해 대남 적화 통일을 완성하려는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ICBM과 핵으로 무장된 북한과 미국은 자국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한반도에서 한국을 떠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의 국가적 이해로 볼 때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높지 않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건 사실이죠. 모든 경우에 대비는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총리님의 답변을 보면은 미국의 확장된 핵 우산의 정책을 계속 강조하셨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이런 경우의 수, 미국이 한국을 떠날 수 있고 주한미군 철수가 북한의 의도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자체적인 핵무장이나 전술핵조차 없는 우리와 핵과 미사일로 무장한 북한과 어떻게 관계 형성이 설정되겠습니까? 그럴 경우는 이른바 주한미군 철수 같은 것은 한국의 동의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요. 네, 그 이전에 여러 단계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베트남에서 미군의 철수가 월남 정부와 협의하에 철수한 겁니까? 네, 우리 한국에서도 에치슨 라인의 경험이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국의 동의 없이는 철수할 수 없다는 그 말은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미국의 국가적 이해라는 측면에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총리님이 생각하시는 한반도에서의 최악의 시나리오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말씀입니까? 최악의 시나리오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냐고요? 예, 여러 가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있지만 이 자리에서 총리가 그걸 말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저는 저 개인이 아니라 국민을 대신해서 총리님한테 질의하는 겁니다. 네.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시나리오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 국민 앞에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어떤 대비책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셔야 네. 질문에 진정한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실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짐작만으로 마시고요. 국민들 앞에 현재의 안보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얼마나 위기적인 상황이 있는지 한미동맹의 붕괴도 가능한 시나리오라는 것을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어떤 대비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더구나 상상할 수 있는 최악 그것을 말한다는 것이 그렇게 적절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말씀으로는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한다고 하시면서 결코 저 본 의원이 볼 때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너진 한반도의 힘의 균형을 전술핵의 배치나 자체 핵무장의 추진만으로도 추진을 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북한 핵의 당사자인 우리는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그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 북한 핵의 불안감을 느끼는 국민의 3분의 2가 찬성을 하고 있고 미국에서조차도 배치의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전술핵을 검토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가져올 리스크가 너무 크고 실효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 리스크를, 그 단점이 뭔지를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해 주십시오. 네, 핵 도미노 현상에 따른 동북아 질서의 전반적인 불안정화 그리고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경제 제재 등등입니다. 총리님, 북한 핵의 전술핵의 재배치라든지 아니면 핵무장이 우리 자체 핵무장은 북한에 대한 실질적 억제력도 확보할 수 있고
한미 동맹의 굳건함도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자주 하는 것으로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설명하는 것은 너무나 옹졸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한국의 핵무장을 꺼리는 중국조차도 굳건한 대북 압박을 위한 국제 공조를 위해서라도 저는 우리 정부가 전술핵에 대한 진지한 검토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 이런 것을 요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부는 그런 방안을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핵에 대한 이렇게 대한 금기시하는 이런 것들 왜 그렇습니까? 이게 단순한 전략적 수단에 대한 검토가 아니라 혹시 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이념적 문제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제발 그런 식의 상상은 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미국의 핵우산 아래 한국은 들어가 있습니다. 핵우산이라는 것은 제가 지금 설명드리지 않습니까? 한미 동맹의 굳건함 속에 지켜질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지금 북한은 한미 동맹의 붕괴를 획책하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이 없는 핵우산이 없는 상태에서 빈손에 있는 우리나라와 핵과 미사일로 무장한 북한과 어떻게 평화 공존이 가능합니까? 북한이 의도한다고 해서 한미 동맹이 무너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총리님, 제가 이념적 문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대통령을 보좌하고 계시는 많은 청와대 비서진, 과거 반미, 반핵, 주한미군 철수, 우리 민족끼리를 주문처럼 외쳤던 소위 주사파 운동권 출신들입니다. 그들의 영향으로 국가의 정책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건 아닙니까? 제가 이 중에 상당수를 만나고 있지만 그런 낌새는 전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이 중에 상당수를 만나고 있지만 그런 낌새는 전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총리님, 주사파 운동권 계열의 대통령이 보좌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이념적으로 386 세대는 반미주의자나 친북주의자로 규정될 수 있다. 그중 일부의 사례는 임종석이 있는데 전도 유망한 386의 지도자로 그는 지금 국회의원이다. 어디에 나온 말씀인지 아십니까? 처음 보고 있습니다. 처음 보고 물듭니다. 위키리스크가 공개한 2007년 주한 미국 대사가 본국에 보낸 문건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적어도 2007년까지는 미국 정부는 현재의 386 주사파들에 대해서 반미주의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시각이 매번 옳다고 보지 않습니다. 총리님, 들어가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가도 됩니까? 외교부 장관님 나와. 미국 정부의 시각이 매번 옳다고 보지 않습니다. 총리님, 들어가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가도 됩니까? 외교부 장관님 나와. 총리님, 들어가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가도 됩니까? 외교부 총리님, 들어가십시오. 사장이 운영하는, 꾸려가는 방송, 어느 게 더 객관적이겠습니까? 꽤 오래전부터 좀 더 공정한 채널을 보고 있습니다. 아니, 제 말씀에 답변이 아닙니다. 아니, 제 말씀에 답변이 아닙니다. 두 가지 중에 어느 게 객관적으로 될 수 있겠습니까? 전술핵 재배치. 송영무 국방장관이 이쪽 저쪽 가서 지금 전술핵 재배치 할 수 있다, 할 용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정부 내 협의가 된 겁니까? 네, 협의되지 않았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방장관은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모든 가능한 옵션들을 검토할 수 있다. 그런 원론적인 답변을 했고요. 정부로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정부에 협의된 거 아닌데 국방장관이 마음대로 이렇게 이제 전술핵 재배치 얘기할 수 있습니까? 국방장관으로서 국회에서 의원들의 무서운 질의를 받다 보면 그런 답변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싶은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아니고요. 국방부 장관은 저의 다른 뜻이 있는 겁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지금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런 답변은 정부 내에서 논의된 적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바로 공식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국방부 장관이 정신없는 분 아니잖아요.
뭔가 숨은 뜻, 복선, 뭐가 있을 겁니다. 그 네. 뜻이 뭔지 얘기하실 수 있으세요? 그냥 정신 나가서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이미 한미 동맹 관계는 신뢰 관계는 금이 갈 대로 간 이후에 울매 겨자 먹기 식으로 그것도 임시 배치하는 거 가지고 더 이상 국가의 안보 운운을 하지 마세요. 그 양심이 있다면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통화하면서 한국이 대북대화 구걸하는 거지 같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겠습니까? 미국에게는 척지고 중국에게는 발길 차이고 북한에게는 무시당하고 결국 왕따 신세만 자초한 거 아닙니까? 저는 김성태 잠깐만 의원님 이야기 들어보세요. 네, 전략적 왕따가 문재인 정권 안보 전략인지 이제 답변 한번 정확하게 한번 해보세요. 네. 김성태 의원님이 한국 대통령보다 일본 총리를 더 신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김성태 의원님이 한국 대통령보다 일본 총리를 더 신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총리, 내년 예산의 복지 예산은 12.9% 늘어난 반면 국방 예산은 전체 예산의 평균 증가율 7.1%보다 낮은 6.9% 증가에 그쳤습니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안보 경시의 현주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북핵위기 대처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충분히 지적을 달게 수용합니다만 그러나 지난 수년 동안의 국방비 증가율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총리께서는 지금 수십 조씩이나 퍼붓고 있는 복지 예산을 늘릴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안보 예산을 늘릴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안보 예산도 필요한 건 늘려야 되겠죠. 그리고 그 복지 예산 늘어난 것은 대부분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들이 공통으로 공약했던 사항들이 먼저 이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총리 들어가십시오. 안보가 무너지면은 경제와 사회가 무너지고 가족과 우리의 삶이 무너집니다. 국민들은 지금 안보 불안에 떨며 생존 배낭을 싸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안보 무능력에 절망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할 일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 안보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실패이자 우리 국민의 고통과 눈물로 이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며 문재인 정부가 안보를 망친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 MBC, KBS 불공정 보도 보신 적 있습니까? 어떤 보도입니까? KBS나 MBC에서 불공정한 보도를 한 걸 혹시 기억나시거나 본 게 있습니까? 잘 안 봅니다. 네. 잘 안 봅니다. 네. 한번 보십니까? 네. 뉴스도 좀 보십시오. 그래야 세상 돌아가고 우리 문정권이 아니라 국민들이 어떻게 보고 있고를 알 수 있는 네, 것입니다. 아주 개인적인 말씀을 자, 드리자면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민노총 산하에 네. 언론 노조가 장악하는 방송 그리고 그러나 국회의원을 꽤 했던 저도 국회 나오면 정신이 나갈 때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을 꽤 했던 저도 국회 나오면 정신이 나갈 때도 있습니다. 일국의 국방장관이 미국의 정책 당국자와 한 이야기, 또 국회 국방위에서 한 얘기를 정신없이 한 얘기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네, 그 저는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총리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방부 장관은 미국 국방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전술핵 배치를 거론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나와서 발언한 것은 야당 의원들이 계속 질문하시니까 그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가능한 모든 옵션을 검토할 때가 됐다. 이런 원론적인 답변이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에 어폐가 좀 있으신 게요. 그 맥케인 군사위원장이 송영무 국방장관의 그런 이야기를 요청했기 때문에 미국이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미국에 가서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더라고 해명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국방장관은 미국에 다녀온 뒤에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그렇게 해명한 겁니다. 흔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와야 직전이다. 이것을 총리께서, 대통령께서 반드시 복원해서 우리 국민들을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 한국의 안보나 한국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 아베 총리가 더 많이 걱정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총리님 제가 아무리 좋아합니다만은 지금 이게 그렇게 선문답으로 넘어가서는 안 될 일 같고요. 선문답이 아닙니다. 통화의 횟수가 모든 걸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총리님 들어가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한 가지 팁 드리겠습니다. 이낙연 총리 같은 훌륭한 분이 책임 총리할 수 있게끔 도와주면 됩니다. 말만 책임 총리하고 청와대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해먹으면은 저는 문재인 정부는 절대 성공할 수 없고 이것이 그동안 제가 느낀 점이라.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 원전 기술이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어요. 이거 다 사장시킬 겁니까? 탈원전과 신고리 5,6호기 공사 계속 여부는 별도의 사안은 아니지만 동일 사안도 아닙니다. 잘 아실 겁니다. 탈원전 여부는 60년 이상이 걸리는 장기적인 정책 과제이지요. 그것은 지난 대선 때 5명의 주요 후보 가운데 4분이 탈원전을 공약했었고요. 그만큼 그런 시기가 됐다는 뜻일 거고요. 그리고 어느 정당이나 자유한국당만 예외였습니다만은 원전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데는 거의 다른 이견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공사 계속 여부와 장기적 과제로서의 탈원전은 좀 구분해서 생각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총리님,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역설 중에 이런 역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저희들이 원전 수주를 지금 얼마나 하고 계신지 알고 계세요?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원전 수주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2기의 수주가 있었습니다. 예? 2기의 수주가 있었다고요. 지금 우리가 네. 수주한 그 원전